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최근 영상에서 꾸준하게 요 금리를 보자 그러면서 중요한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 하나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어떻죠? 싹 다 올라가고 있죠. 그게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네카우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도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나왔다라고 하는 주요 지표가 뭐냐면 PPI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길래 좋은 거냐라는 걸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월이 2.7이었거든요. 근데 2.2%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연준이 이제 제시하는 게 2%거든요. 2.0. 근데 2.2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거의 다 왔네. 거기에다가 주구장창 안 떨어졌던 게 이제 서비스업 관련되어 있는 물가 지표였거든요. 근데 이것마저 둔화됐습니다. 그럼 제조업 꺾였겠다. 서비스업 둔화되고 있겠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의 느낌이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연준의 목표가 1순위가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물가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기를 일정 수준으로 지켜나가는 건데, 자, 이제 달러가 괜찮아. 그럼 경기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명분이 계속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좋은 거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은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게 호재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2%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최근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 때문에 한번 고용 지표가 박살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었던 건데 소매 판매 같은 것도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에 힘이 실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걱정을 하겠죠. 증시 또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 위에서 얘는 좀 버티면 좋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버티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꺾이고 그럼 이 모든 게 딱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이제 금리나 확률이 어떻게 잡히게 될 것이냐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5.5%죠. 자, 근데 5.5% 0%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9월 FOMC에서 사람들은 사실상 금리 인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50p 인하를 할 것이냐, 25bp 인하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걸로도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50pp 되면 좋죠.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호재는 맞잖아요. 그리고 9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봤을 때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보잖아요. 그럼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지금 뭐 4.5나 4.25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5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잘만 하면은 야 1% 이상 떨어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요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게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카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딱 정비를 해서 항상 올라간 전적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여기서 바닥 찍고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9월 FOMC 끝나고 한번 횡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11월 FOMC 전까지. 하지만 또 이것도 버티면 11월에 한번 올라가고 12월에 한번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금리나 확률을 보는데 여기서 괜찮으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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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중간에 쉬어가는 모습도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가 저는 매력적인 자리가 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을 것 같네요. 단타 원한다? 그냥 요때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긴 해요. 네, 이거는 취향 차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여유만 있으면 그냥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효과 때문에 올라갔던 과거 전적 예시로 좀 볼 수 있는 거 없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일단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요게
작년 10월 선반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의 한 50, 60% 올라가게 되었었죠. 이걸 1번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19년 이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순부터 2.5%였던 게 차근차근 인하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제일 셌고 그 다음에 횡보중하다가 올라가고 반복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나 딱 그때 돈 풀면서 떨어진 거 회복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때만큼 돈이 풀리는 건 또 아니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19년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현재 가장 훌륭한 예시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한국은 일단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지금 달러 차이가 크잖아요. 이게 좁혀지면 환율 차이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원화를 사는 요 흐름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매수한 원화가 이렇게 주식 쪽으로 오면 그것 역시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이걸 받쳐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가 들리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왕 평가를 한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저도 나름 카카오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는 이제 웹툰부터 시작을 해서 쪼개서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카카오 때 겪었잖아요. 다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상장하니까 더블 카운팅 때문에 쭉 빠지게 되었다라는 걸. 그럼 이미 다 쪼개져 있는 얘를 사는 게 낫지?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하는 네이버가 맞나? 근데 이것도 뭐 정답은 없으니까 취향껏 보시고 시장 좋으면 결국 올라갈 거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 잡히는 것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주 유동성은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다 성장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주식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역시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CPI랑 소매 판매 보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괜찮게 나온다면 그러면은 여기 힘 실릴 수 있겠구나. 이거 꼭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외국인 일단 퍼스트로 보시면 좋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은 첫 금리 인하 그리고 중장기도 좀 끌고 가실 분들은 그냥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면은 그 사이클 하나는 다 먹는다. 요 마인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사이클이요. 3% 언더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5.5에서 3%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년 내리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여유 있게 널널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향에 맞는다? 잘 한번 써보시죠.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